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경기도 똘똘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월 112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완화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세요. 자, 정부에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죠. 그래서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을 세목, 즉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또 양도세 등 세목 관계없이 또 주택에 대한 소재지, 즉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좀 규정이 다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규제 시기를 겪으면서 2년, 3년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통합하여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내용은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오늘 즉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완화책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기다리시면 점점 더 좋은 완화책 또 부양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여러분 기다리시는 그런 평온한 마음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1세대 2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우리가 1, 2, 3, 1, 2, 3 요건만 기억하면 됐었죠. 원래.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그래서 1, 2, 3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됐었습니다. 그죠? 단 여기에서 지난 규제 시기 때 어떤 게 추가됐어요? 조정에서 조정지역 취득할 시에는 조정지역은 2년에 대한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었죠. 이것은 소급해서 소멸되진 않습니다.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한 분이 이번에 또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하더라도 그럴 땐 종전주택은 어때요? 거주요건 2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리고 이 3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대로 환원됐다 한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다루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부동산 빅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역시 경기도 전 지역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양평군이 빨갛네요. 그죠? 어쨌든 99%의 전 지역이 파랗다. 즉 아직 하락장 사이클 상으로는 어때요? 하락장의 초기, 하락장 급락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 흐름을 보시면 지금 여전히 매매가, 전세가, 지금 전세가가 더 가파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격도 당분간 더 빠질 거라는 거고요. 지금 매매 평당가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지난번 제가 서울시 편에서 서울시가 50% 밑으로 처음으로 전세가율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이대로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전세가율이 60% 밑으로, 즉 50%대로 접어들게 생겼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너무 저조하고요. 미분양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진 완화책, 13대책에서 이런 분양시장에 대한 완화책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지금 계속 안 좋죠. 경기도 지금 입주 물량 올해 계속 굉장히 많고요. 내년에도 역시 많습니다. 평균 입주 물량을 훨씬 상회하거든요. 이 점이 지금 가장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흐름에 안 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어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7년 정도 우리가 상승기를 맞이했고요. 지금 22년 정확하게는 작년 하반기부터죠.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올해까지는 적어도 이 하락장의 초기인 급락기 또는 수축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3년, 길면 5년까지도 예상이 되고요. 물론 저점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측하고 그에 대한 사람은 대응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사이클상으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여러분조차도 투자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점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더 부동산 물건별로 자세하게 좀 더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아파트는 투자하실 단계 아닙니다. 현재 사이클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 당연히 아니죠. 특히나 최근에 이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 급격하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매매에 의한 투자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어때요? 수익형 부동산도 상가나 지산 가릴 것 없이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7% 이상 되는 것만 여러분 사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곳만 사셔야 되고 그것도 입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꼬마 빌딩의 경우에 어때요? 꼬마 빌딩은 다소 낮아도 돼요. 수익률 최소 5% 이상. 왜냐하면 꼬마 빌딩은 이제 시세 차익형 물건으로 조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점에 지금 신규 물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6% 이상 거의 7% 가깝거든요. 그래서 최소 5%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앞으로 5년, 7년 버틸 수 있을 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가구 물건은 더 높아야 돼요. 7% 이상 거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근생 빌딩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빌딩의 경우에는 최소 7% 이상 수익률이 나와야 그런 물건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의 경우는 어때요? 경매는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매보다 싸게 입찰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 자체가 금매보다 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특히 경매 하시는 분들 어때요? 다 대부분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더 많죠. 일반 매매에 비해서 경매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금매보다도 싸게 입찰 자체를 그렇게 금매보다 싸게 들어가셔야 하고요. 경매는 사실은 최적기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급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내가 낙찰 받아봐도 더 싸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올 연말까지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소한 올해 지나가고 나서부터가 경매는 최적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지금은 경매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다. 지금 가시면 사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도 더 하락할 것 각오하고 입찰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포레스야, 성남시 분당구를 제외하고 수정구 중원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산성역 포레스야.
수성구 신흥동에 위치해 있고 지금 29평형을 기준으로 2020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4089세대, 그야말로 매머드 단지이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보시면은 이 저가가 2018년 6월,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된 거죠. 5억 4천만 원대에 분양권이 거래된 게 최저가입니다. 이번 사이클 상의 최저가였고요. 즉 회복기 때 분양권 거래가 됐었고요. 자, 보시면은 이 아파트 지금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그러니까 분양권이었겠죠. 분양권 시점으로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게 최고가였고요. 7월 입주하고 입주 이후로 2022년 10월 달에 바로 최저가, 이번 장에 현저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2천만 원이 빠져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락률로 보면은 31.9%가 하락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지금 8억대, 8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분들은,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 중에 또는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어떤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또는 상승용자들의 수업을 들었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저점 언저리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저희 부가TV를 시청하시는 분들, 또 부가TV를 앞으로 사이클론이 어떤 좀 더 상식적이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당연히 30% 이상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을 가질 단계는 맞아요. 하지만 고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것이 부가TV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락장 길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지금 2020년, 즉 급등기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9년 아래, 2019년, 2018년, 가장 좋은 것은 2017년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2018년 정도 가격대에 들어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아파트 하한가 시세 보시면 8억 1천에서 8억 8천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서 4억 9천5백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전세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싸잖아요. 그죠? 전세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래서 이 아파트 그래서 타이밍, 근처 부동산 친해지셔서 급매 나왔을 때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호가상으로 가장 낮은 호가는 얼마에 나와 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낮은 호가에 나와 있고요. 고층도 8억 3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시면 이보다 싸게 협상하셔서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다음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하감동 위례 롯데캐슬입니다. 자, 위례 신도시는 어때요? 여기 송파 꿈에 그린 요 위쪽으로 해서 요쪽은 하남시죠. 하남시 하감동이고 요쪽이 송파구 장지동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가 성남시죠. 수성구, 중원구 물건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남동 롯데캐슬, 여기도 하남시네죠. 그죠? 여기도 하남시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남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1673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34평이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평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는 2016년 2월에 실거래가 입주한 이후에 2월에 5억 8천만 원대에 가장 싸게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였죠. 이 당시에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상으로 21년 9월에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게 가장 높은 거래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은 언제예요? 23년 1월, 금년 1월이었죠. 얼마 전 9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게 가장 낮은 거래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도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시면 5억 7천만 원 하락되어서 무려 마이너스 38.3%가 하락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2022년 계속 거래가 되었지만
13억, 13억, 12억, 11억 계속 하락되었어요. 그죠? 누군가는 13억, 12억을, 11억을 그죠? 최저점 원자력을 판단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요 점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가격 시점이 언제예요? 물론 2018년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9억대 초반은 2018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팁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매수를 관심을 가지고 슬슬 매수를 고려를 해도 되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억 2천. 그렇죠? 8억대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그죠? 현재 이 아파트 지금 가격 보시면은 하한가 10억, 시세상으로 상한가 12억 2천까지 지금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도 4억 6천에서 5억 8천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 먼저 전세 들어가셔서 주변 다 살펴보시고 금매 나오시는 거 잡으시면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호가상으로는 어때요? 이 아파트 가장 낮은 호가도 지금 10억,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가셔서 협상해 보시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의왕시입니다. 의왕시 지금 인덕원 프로조 엘센트로 굉장히 좀 기사도 많이 되었던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 2019년 11월에 입주한 177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최저가 2017년 3월 19년 분양권 거래죠. 회복기 때 분양권 거래 5억 원대. 참 그러니까 정말 이 2015, 16, 17년까지만 아마 사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사신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최고가는 언제요? 2021년 급등기죠. 2016억 3천만 원에 가장 높은 가격에 최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현고가죠. 그리고 2020년 12월, 작년 12월에 한 달 전쯤에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원이 역시 하락되어 약 38% 하락되어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을 보시면 2020년대 가격이요. 10억대 들어온 것이 10억, 이 아파트 10억대 거래된 것이 2020년 4월입니다. 그래서 급등기입니다. 자, 현재 시세상으로 보시면 10억 2,500에서 11억 6천까지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6억에서 6억 7,50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가는 보시면 지금 그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최저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층 같은 경우는 9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중층 같은 경우는 9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되면은 회복기거든요. 2019년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 들어왔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요진 YCT입니다. 여기도 기사가 많이 됐던 그런 단지죠.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 일산동구 백성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 6월에 입주한 8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40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정말 요즘엔 다 신축 그리고 대단지가 대세죠. 그거는 다음 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저점은 2016년 7월이니까 입주하고 바로 4억 7천만 원대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최고점은 언제예요? 2021년 8월 13억에 거래된 것이 가장 최고가입니다. 36평형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언제? 작년 11월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5억 5천만 원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고요. 42.3%가 낮게 하락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는 언제예요? 7억대면은 여전히 급등기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도 되겠다. 물론 하락률로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락률로는 지금 매수 관심 또 매수 고려하셔도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시기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러한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하한가는 8억 7천 정도에 좀 형성되어 있고요. 상한가도 11억 2천만 원까지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5억, 하한가 5억, 상한가 6억 5천.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전세로 들어가셨다가 역시 부동산 좀 친해지셔서 금매 잡으시는 전략을 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가를 보면 어때요? 지금 8억 5천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낮은 호가이고요. 자, 중층이죠.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는 9억에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낮은 호가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입니다. 안산 단원구 푸르조 메트로 단지인데요. 안산 보시면 이 중앙역 그리고 고잔역이 가장 잘 사는 동네죠. 안산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동네고요. 초지역이 이번 장에서 굉장히 떴죠. 원래는 선호도가 높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초지동 그리고 요 옆에 선부동 선호도가 높은 동네는 아니었는데 이 아파트가 좀 대거 재건축 또 재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탈바꿈을 하고 있죠. 이렇게 늘 그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이 상점벽해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곳들이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재개발 단계부터 또는 재건축 단계부터 투자에 아주 요지에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입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상점벽해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지역도 지금 보시면은 4호선 기존의 4호선 뿐만 아니라 서해선 그죠? 그리고 수입무당선까지 지금 트리플 역사권이 되면서 더 관심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초지역 푸르조 메트로 단지가 대장 단지입니다. 푸르조 삼총사죠. 요 세 개가 삼총사인데 가장 초역세권에 있는 이 푸르조 메트로 단지가 대장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서 최저가는 분양권 3억 2,800만 원. 정말 좋은 가격이었죠. 분양권 거래 회복기 때였고요. 자, 이 아파트 보시면 최고가는 2021년 7월에 7억 5,500까지 지금 분양가 때보다 2배 이상 뛰었었죠. 그죠? 그리고 최저가로는 금년 12월에 이 아파트도 거래가 그래도 제법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억 7천만 원까지 하락이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잘못했네요. 제가 7억 5천에서 4억 7천이니까 약 2억 8천 정도 하락된 그런 단지입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억 5천만 원 4억대 단계면은 2020년 7월 즉 급락기 단계입니다. 아직 가격상으로는. 그래서 사이클상으로는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5억 3천에서 5억 8천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기준으로는 2억 6천 750에서 3억 정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 아파트니까 전세 들어가셔서 아주 쾌적한 단지에서 사시면서 어때요? 역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해지면서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낮은 호가 물건은 5층 물건이 지금 5억 6천에 나와 있는 물건이 가장 싸게 나와 있는 호가의 물건입니다. 자,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금 다산 진건지구 그리고 그 좀 더 아래쪽으로 다산 지금지구가 굉장히 새로 택지 개발된 단지죠. 그래서 왕숙이 이제 3도시로 그 위쪽에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삽들 단계에 거의 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산동에 있고요. 2018년 7월에 입주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1685세대의 대단지고요. 33평형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보시면 요거죠. 다산 2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 여기 지금 별내선, 8호선 별내선이 구리부터 시작해서 토평동 쪽으로 해서 다산지구로 넘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류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산 2편한 세상 자이 지금 다산 롯데캐슬과 함께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러한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두 아파트 다 지금 그런 대상 아파트로 비교 대상 아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천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 2018년에 입주했고 2018년 8월에 3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저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회복기 때였죠. 마지막 회복기 때였고요. 자, 가장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게 가장 현 고가고요. 현 사이클에서의 최고가가 되었고요. 현 최저가로는 2022년 작년 12월 19일에 7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최저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역시 그래도 비교적 거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도 지금 제가 역시 수정을 안 했습니다. 10억 4천에서 7억 1천 그러니까 약 3억 3천 정도가 하락되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가격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19년 12월로 7억 3천만 원으로 거래된 것이 처음으로 회복기 때 지금 가격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계, 부가TV에서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지금 하한가가 7억 6,500 그리고 상한가가 8억 1,500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자, 하한가는 어때요? 4억 500부터 4억 7,50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가상으로는 지금 시세보다도 좀 낮게 나와 있죠. 저축 1층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고층도 지금 7억대, 7억 8천만 원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남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양주시 어때요? 이 아파트는 지금 김포 사후 아파트, 사후동이 김포에서는 구도심지죠. 풍무동과 함께 구도심지, 고촌읍, 풍무동 그리고 사후동이 구도심이고, 이 사후동은 특히 학군지 아파트, 학군지 동네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사후역, 사후초구 요쪽 정도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고요. 2018년 4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304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지금 최저가로는 2016년 4월에 거래가 된 3억 7천만 원에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회복기였죠. 자, 그리고 이 동네는 지금 좋은 한 가지 유념해 둘 것이 이쪽이 풍무역이 이쪽이 풍무역이고요. 여기가 이쪽에 이제 사후역이 있습니다. 사후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공공택지지구로 아파트도 들어쓰고 또 오피스텔도 들어쓰고요. 여기 또 하나 좋은 소식이 김포에 대학병원이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이 700병상 정도로 아마 입주를 하면 한 700병상 정도만 돼도 최소 3,000명 이상이 상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김포 쪽에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개발 소식이 개발 호재가 생기게 된 것이 셈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최고가는 2021년 10월에 7억 3,5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최고가고요. 최저가로는 지금 5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2,500만 원, 한 30% 정도가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보시다시피 김포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5억 1천만 원대면은 현재 언제 때? 2020년, 즉 급등기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사이클 모형에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볼 될 때다. 다만 하락률 기준으로는 투자에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때다 하는 것 역시 밝혀드립니다. 자, 현재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는 5억 6천, 그리고 상한가는 6억 1,5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전세는 3억 1,500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상으로 보시면 역시 5억대, 지금 18층이 5억 4천만 원, 21층이 5억 5천만 원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의정부입니다. 자, 의정부 지금 호반베르디 밀차 어디에 있죠? 밀락지구에 있습니다. 밀락 1주구에 있죠.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구죠. 밀락지구, 고산지구, 그죠? 그리고 그래서 특히 호반베르디면 지금 탑센자, 그리고 의센자, 의정부역 쪽에 있는 의센자와 함께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러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의정부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도.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상권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이쪽에 가시면 밀락 2지구 쪽에 코스트코도 있어서 굉장히 상권도 좋은 동네다. 특히 이쪽 밑에 있는 지금 고산지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상으로는 가장 지금 최근에 택지지구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성이 밝은 그러한 곳이죠. 하지만 아직은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그렇죠.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고요. 밀락지구는 이미 완성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 2015년 7월에 가장 최저가로 거래되었습니다. 역시 회복기 거래되었고, 이 아파트 2017년 7월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1567세대 대단지고요. 34평형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자, 이 아파트 보시면 요게 위치에 있죠. 호반베르디움 1차. 자, 그래서 지금 최고가는 2021년 10월에 6억 9,800만 원, 7억까지는 아깝게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는 2022년 11월 역시 거래가 굉장히 높고 의정부 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라는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가TV에서 그런 단지들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최고가 대비 2억 2,500, 그래서 약 30% 하락되어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로 보면 이 4억대 아파트는 어때요? 2020년대 급등기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TV 모형으로 상으로는 아직은 좀 더 그래도 빠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에 매수에 관심을 서서히 가져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죠. 자, 이 아파트 지금 호가상으로는 4억 7천만 원, 역시 최저가부터 5억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전세는 3억에서 3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가가 나온 거 어때요? 최저가는 지금 저층이 4억 6천만에 나와 있고요. 고층 같은 경우, 중층 같은 경우에는 5억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오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산, 제가 안 바꿨습니다. 오산 내산미동에 있는 오산대역 세교자입니다. 여기 오산대역 약간 한 15분 정도, 12분, 15분 정도 걷는 단지이지만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2018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111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내산미동 지금 월간 방문자 1인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저가는 입주하고 3월에 3억 3천만 원. 참 착한 가격이네요. 그죠? 자, 회복기에 거래되었고요. 최고가는 이 아파트도 그래도 7억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배 이상 바로 18년 8월에 입주해서 지금 한 3년여 만에 7억 3천까지 2배 이상 뛴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자, 2020년 11월에 다시 분양가 언저리하고 지금 비슷하죠. 그죠? 분양가보다 한 1.5배 정도 오른 4억 7천만 원 정도의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35.6%가 하락되어 거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그러나 가격상으로는 여전히 2020년대 가격입니다. 지금 급등을 했죠. 2019년 지나면서 아직은 20년대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지금 하한가 5억 4천에서 상한가 6억까지 형성되어 있고, 자, 전세도 3억 7천에서 4억 1천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가를 보면 어때요? 지금 매매가는 4억 7천, 지금 여기 최하가 현 저가하고 똑같은 가격이 나와 있네요. 물론 4층 저층입니다. 4억 7천에 나와 있고, 지금 중층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평택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죠? 평택 특히 뭐 때문에 삼성이 입주해 있는 지금 고덕 지구죠. 그래서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가 지금 대장입니다. 여기 있죠. 고덕 파라곤 지제역에서 바로 서정역이죠. 서정역에서 바로 역세권 단지이고 이 고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입주한 5년차 된 아파트이고요. 752세대, 세대수로는 좀 적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3평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최저가를 보시면 분양권 단계 2018년 7월에 4억 900만 원에 굉장히 착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회복기였죠. 자, 최고가를 보시면은 2021년 9월에 역시 2배 이상 9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최고가이고요. 최저가를 보시면 6억 4천만 원, 22년 작년 8월에 거래된 6억 4천만 원이 가장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3억 4천만 원 하락된 약 34% 정도 하락되어 거래되었고, 그 이후로는 작년 12월에 7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낮습니다. 약간 올라가서 거래가 되었네요. 근데 취소가 또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힘겨루기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팽팽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등기 가격이죠. 자, 이 아파트 지금 하한가는 7억 1,500에 나와 있고 상한가는 7억 6,500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시세가 매매 시세가 그리고 전세가는 3억 6천 그리고 3억 9천 사이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어때요? 지금 힘겨루기가 팽팽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혹시 고덕 신도시 쪽에 노리시는 분들은 역시 전세가가 지금 저렴하잖아요. 그죠? 비교적 50%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해지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좀 급매 나올 때까지 급급만 물건 나오기를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가상으로도 지금 6억대 나온 물건은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6억 9천, 고층도 지금 7억에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억대 이하로 여러분들 협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평택까지 갔고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주요 아파트들 그래도 한 7, 8개 단지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 오시면은 여기는 지금 서울 강남구를 예를 들었지만 경기도, 인천, 또 지방,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다 망라해서 똘똘한 아파트, 대장 랜드마크 아파트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주 목적이 더 크다 하시면 내 맘대로, 그리고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이면 남 맘대로. 자, 거주 목적이면 내 맘대로, 투자 목적이면 남 맘대로에 좀 더 방점을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래도 나는 직장이 가까운데 무조건 좋아. 또는 내 아이 학교 가까운 데가 좋아. 거기로 하겠어. 하시면은 내 맘. 뭐 반드시 배우자하고 함께죠. 그래서 나와 배우자의 마음이 더 중점으로 해서 직장 가까운 곳 또는 아이 학교 그 기준으로 다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대장 아파트 또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가급적이면 선택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사초도 좋고 또는 전세 들어가셔도 좋아요. 다만 투자 목적으로 내가 사둔다. 전세 끼고 사둘 거다 하면은 내 마음은 조금만 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선호하는, 누구나 선호하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반드시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여야 해요. 그죠?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하고, 같은 시군구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또 상급지의 동네, 상급지 상품성 좋은 아파트,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거주 목적이면 내 맘대로, 하지만 투자 목적이면 남 맘대로에 더 방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부가TV에서 멤버십 지금 가입하시면 현재 1월 기준으로 전국 667개 똘똘한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 134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아마 인천 또 지방광역시가 좀 더 완성되면 그래서 1월 중으로도 한 50개까지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0개까지는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1월 현재는 월 3천만 원, 월 3천원. 그래서 연회비 36,000원에 이 모든 서비스를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하셔서 각 지역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 제가 사업이 늘 하더라 했는데 지금 동영상이 안 돌아가네요. 제가 닥터 프렌시아라는 샴푸 3종 반려동물용 샴푸 3종 샴푸를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동물병원 가셔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병원에 아직 구비가 안 됐다면 말씀하셔서 원장님께 닥터 프렌시아 샴푸 좀 구입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셔서 좀 구매해 주십사 요청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부가TV 그리고 저 롤렉스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